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KB금융 한번 살펴볼 겁니다. 제가 최근에 시장 상당히 좀 어지러울 때, 삼성생명도 체크를 드렸고요. 동양생명,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KB금융 역시도 좀 체크를 드렸던 부분인데, 자, 오늘 그러면 무슨 할 말이 더 있어서 가지고 왔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조정을 일단 요약부터 한다라고 하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저평가된 PBR, 그러니까 저 PBR, 관련주들 제가 최근에 많이 체크를 드렸는데 제가 지금 조정 구간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포인트였냐면 여기 가운데를 0.5 PBR로 잡읍시다. 그리고 여기를 1.0으로 잡자고요. 그리고 여기를 있을 수는 없지만 0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대형주들 그리고 금융주들의 실적 대비 주가의 흐름과 위치, 방향 자체가 어디서 나오기 시작했느냐라고 한다면 여기 0.5에서 0 사이 구간에서 저 PBR로 인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저 PBR이라고 한다면 사실 1.0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 1.0 이하의 종목들을 우리가 저 PBR 관련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교적 실적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주가 안정성 그리고 외인의 지분율 이런 포인트들이 0에서 0.5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나오고 이 기업들이 살아야 주가 지수가 견인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정부 정책성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 측면에서 제가 금융주들 주주 환원 정책도 뛰어나고 실적 대비 배당 성향의 노림수가 좀 강하게 자리 잡는 산업이기 때문에 JP모건이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이 우리나라 증시는 이런 박스 흐름, 배당주만을 노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미성장형 은행주와는 좀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0에서 0.5 이하에서 시작된 테마주들이 이렇게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가 이제는 이 포인트를 뚫고 나서 1.0이라는 상단 매물대에 지금 방향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기술적 차트로 본다라고 하면 어디라고 볼 수 있죠? 여기가 저점으로 볼 수 있고 여기는 횡보 구간으로 볼 수 있고 1.0은 고점, 즉 기술적 저항 구간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흐름이 PBR로 지금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1.0을 의식하면서 더 이상 저 PBR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부가 2월 달에 정책을 발표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고평가된 1.0 인근의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부터 0.5 구간에서부터 1.0 사이의 종목들이 다발적으로 형성되면 여기서부터는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저 PBR, 그러니까 대형주들이죠. 반도체가 될 수는 없겠지만, 반도체가 될 수는 없겠지만, 완성차. 제가 완성차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반도체가 나왔는데, 근데 완성차. 그러니까 기아라던가, 현대, 그리고 금융주들, 그리고 조선업주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체 대형주들이다 보니까 개인의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거나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테마성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은 사실 냉정히 봤을 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정책적 흐름이 좀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테마성 흐름을 띠다 보니까 이런 좀 변동성이 예년과 같지 않게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외인과 기관이 개인에게 물량을 좀 떠넘기면서 주가를 한번 끌어올리고 이후에 소강 상태에 소멸이 나오는 요 여타 테마주들과 같은 흐름을 보일 것이냐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오긴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전형적인 테마주 장세의 흐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의 물량이 너무 탄탄하게 받쳐져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견인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테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주도하는 테마성 흐름보다는 외인과 기관의 흐름에 따라서 맞춰진 테마성 흐름으로 좀 봐야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외인과 기관이 물량을 넘기면서 간다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충격과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게 테마가 끝났다, 주가가 끝났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왜냐? KB금융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외인 지분율이 자, 여기 나와 있죠. 73.62%, 거의 74% 정도 가까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외인과 기관이 받쳐지면서 지금 이런 주가가 견인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이번 테마성에만 맞춰서 이런 지분이 지금 넓혀졌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과거 지분 이력으로 우리가 체크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지금 73.62까지 올라와 있죠. 그런데 과거의 지분율, 외인 보유율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넘겨볼게요. 2008년에도 이미 60%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 외인 지분율이라고 봐야 되고요. 최근에 꾸준히 넘겨본다라고 하더라도 70%를 웃돌고 있는 지금 외인의 지분율이 확인된다라는 겁니다. 2022년 대세 하락장에서도 외인이 70%의 지분을 가져가주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줬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이 단순히 지금 테마성 흐름에 올라탔다라고 해서 외인과 기관이 던지면 또 얼마나 던지겠습니까? 그 던지는 물량에 겁먹고 나오는 건 결국 개인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대세 하락장, 폭락장에서도 외인의 지분율이, 기관의 지분율이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지금 또 받쳐주는 자리고 사모펀드가 들어오는 건 뭐 변동성의 심화 과정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최근에 뭐 한 3, 4%씩 움직이던 그 이하로 움직이던 KB금융주들이 KB금융을 비롯해서 저 PBR 관련주들이 이렇게 단기 급등을 한 거는 분명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 하지만 많이 과탄력 구간에 오른 만큼 조정이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이걸로 인해서 뭐 테마성으로 편입됐다 해서 외인과 기관이 시세 차익을 좀 챙긴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뭐 주가가 깨지고 밸류에이션이 훼손이 되고 주가의 방향성이 어긋나고 그럴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 주말간에 좀 재밌는 이슈가 하나 있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 자, KB금융 포스코 이 정말 재밌는 내용이었죠. 자,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자, 포스코 KB금융 지분 전량 처분 1월 저점에 팔아 주당 1만원 손해. 뭐 아쉽겠죠. 뭐 포스코홀딩스도 일단 뭐 지주사니까 뭐 어찌되었든 지난 10일에 KB금융 2천하고 블록딜했는데 2008년부터 보였다라고 돼 있죠. 그만큼 금융 지주사들은 가지고 가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런데 KB금융이 지난달 10일에 팔았다라고 돼 있죠. 자, 봅시다. 지난달 10일이면 1월 10일. 자, 요 자리쯤 되겠다. 요 자리. 예, 요 자리쯤 될 거예요. 자, 여기네요. 요 자리. 자, 보면 장기 차트를 훼손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 있는 자리에서 좀 포스코가 좀 대량 블록딜이랑 2천억 정도 한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원체 금융주들이 대형주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좀 튼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2천억이 좀 풀렸다라고 해도 뭐 한 요 정도 흐름에서 나온 것 같은데 풀렸다라고 해도 그렇게 주가 데미지가 크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금융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의 약세 구간이 상당히 좀 드리웠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네, 포스코 그룹의 지분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더라도 외인과 그 외의 연기금과 사모펀드 그리고 기타 그룹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 끌어올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결국에 외인과 기관이 많이 결집된 종목이기 때문에 물량이 나왔을 때 출렁일 수는 있겠죠.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는 될 수가 없다라는 데 우리가 집중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자, KB금융을 비롯한 저 PBR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약세폭이 좀 깊게 들어오고 있어서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KB금융을 오늘 좀 대표 종목으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사실 포스코 그룹 이슈도 있거니와 좀 체크를 드리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박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5일선 위에서 지금 나오는 오른 퍼센테이지가 얼마인데 지금 오늘 5%, 5%, 4%뭐 이렇게 주정 나온다라고 해서 뭘 그렇게 크게 차트 그림에 있어서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5일선 깨지는 자리에서 뭐 이탈 정리하시면 되죠. 한다라고 해도 마이너스 10% 내외의 그런 가벼운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지금 흐름 자체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뭐 없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KB금융 여기서 추적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LS 머티리얼즈 계속해서 추적을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차트 깨면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아직까지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도 제가 좀 영상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있는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통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시장 방향성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도 링크 걸어놨습니다. 많은 참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